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기잼이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의 값을 설정할 때 그 세터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값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설정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프로퍼티 대신 컨스트럭터, 아규먼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30, 50, 70이 그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저도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세터를 통해서 값을 설정한 거라면은 이 코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설정한다? 여기다 10. 자, 이 방법 말고 복사할게요. 자, 복사하고 저희가 이 방법 말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10, 10, 10, 10 이렇게. 자,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오버로드 생성자를 이용해서 값 설정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생성자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설정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율레 기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지금 생성자가 오버로드가 없어요. 심지어 기본 생성자도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가하도록 할게요. 기본 생성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오버로드 생성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에 간 다음에 여기에서 컨스트럭터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서 필드를 가지고 생성하는 그런 녀석이 바로 오버로드 생성자를 추가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속성을 다 체크하시고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슈퍼는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됐는데 이제 이걸 이용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값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컨스트럭터 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밸류이기 때문에 밸류를 설정할 수 있어요. 10. 자, 이렇게 4개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4개의 값을 순서대로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 자, 10, 10, 10, 1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요 생성자 값 4개를 갖고 있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지금 값을 세팅한 거예요. 와, 잘 될까요? 일단 실제로 한번 실행해보고 그 다음 얘기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와, 진짜네요. 잘 됐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수학이었는지 이게 수학이었는지 자, 이 순서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버그를 양성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순서라고 하는 녀석을 지정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인덱스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인덱스에서 인덱스 일반적으로 0번째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0번째가 이제 10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번 쭉 넣어볼게요.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10, 20, 30, 40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출력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toString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에 가서 여기 toString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컬럼들을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generate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클립스가 요 값들을 출력해주는 그 문자를 여기다가 포함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그래서 이기잼 콘솔을 출력하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이기잼이라는 녀석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기잼을 직접 꺼내 오려고 해요. 컨텍스트에서 get bin 하는데 이번엔 이기잼이라는 녀석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객체를 반환해 달라. 그리고 그 이기잼을 우리가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toString 해가지고 자,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이 녀석을 좀 가져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10, 20, 40, 30 이렇게 컴퓨터 과목 30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진짜네요. 와, 컴퓨터 과목 30이고 수학이 40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순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값을 잘 못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인덱스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여기 na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name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국어 자, 영어는 20
자, 여기다가 컴퓨터 과목은 30, 수학 과목은 40. 이렇게 직접 컬럼명을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값을 설정할 수도 있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와, 그렇구나. 그럼 이게 제일 적합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 순서라고 하는 것도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 자, 억지를 좀 하나 부릴게요. 이제 저희가 값을 가질 때 이제 개수는 같은데 자료용이 다를 경우, 이게 애매하죠. 조금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내용으로는 이름에다가 값을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생성자를 써야 되는지 이 생성자를 써야 되는지 애매하겠죠. 그럴 경우 우리가 이 타입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타입은 플롯으로 되어 있는 녀석의 잉글리시를 가지고 값을 설정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예제가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직접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식의 억지스러운 그런 예제를 제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 타입까지 거론해야만 명시적으로 그 녀석을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애매하지 않다 라고 하면은 이런 타입이라는 속성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값 설정할 때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태그가 너무 좀 번잡하다, 이렇게 태그가 번잡하면은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따로 있는데요. 그 GCR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냥 단일 태그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접두사 P 그리고 속성명을 써주게 되면은 그 속성명에다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옵션을 우리가 사용해서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드에서 이렇게 생성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이 방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 일단 주석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위에다가 한 줄을 넣고, 이게 단일 태그로 끝나는 거예요. 단일 태그 끝나고 여기에다 속성값을 그냥 대입하겠다. 근데 그게 이 bin이라고 하는 태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아니고 추가적인 그런 처리기에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다가 bin 안에다가 무턱대고 이렇게 값을 설정하게 되면 오류가 날 거예요. 앞에 보는 것처럼. 자, 이게 오류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처리하는 처리기를 또 우리가 일단 여기다가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일단 밑에 하시면은 namespaces라고 하는 탭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고 여기 보면은 P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지금 namespace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구성 파일을 지금 손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체크만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namespace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 namespace가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뭐 삭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OK 눌러서 일단은 여기서 다시 소스로 갑니다. 자, 위에 보니까 namespa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열이 보이죠. 여기 namespace로서는 P라는 namespace 하나 추가됐는데 이 namespace의 실질적인 풀네임은 이렇게 돼요. 이게 풀네임이고요. 요거는 이제 약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namespace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그 랭귀지들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 모듈이라는 단위가 있고 그 모듈이 이제 충돌나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가 한 반에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길동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길동, 김길동 이렇게 성을 붙여서 반드시 쓸 거예요. 그 식별을 위해서 이름이라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앞에다 붙여지는 그 성이 바로 네임스페이스가 됩니다. 만약에 공교롭게도 또 홍길동이 두 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홍길동 앞에다가 그 이름을 식별할 수 있는 더 확장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bin이라고 하는 태그를 썼는데 혹시 모르죠? 여기 bin이라는 녀석이 또 있을지 모르죠. 이 문서에는 두 가지의 의미의 bin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는 객체를 생성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bin이라면 또 하나는 다른 의미의 bin이 있다고 합시다. 자, 같은 문서에 bin이 두 개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있겠죠. 이 문서가 하나의 처리기에 의해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처리기에 의해서 읽혀진다고 하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길동이 처리할 bin. 자, 그리고 다른 bin이 있는데 그 bin은 김길동이
처리할 빈. 자, 이렇게 되면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요, 똑같은 빈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길동이가 자기에 관련된 빈만 처리하고 훑고 지나가고요. 김길동이는 길동인데 동기를 썼네요. 김길동이는 이 빈인데 홍길동을 쳐다도 안 보고 자기 거에 해당되는 그 빈만 처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접두사라고 하는 녀석 또는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한 이 태그의 구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태그가 특정한 처리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녀석이 처리할 수 있는 녀석을 특정 짓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태그의 이름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임스페이스 P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빈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건 얘가 이 처리기가 누굴지 모르겠지만 이 처리기가 담당한 속성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태그 앞에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이 XML 쓰다 보면 뒤에서 점점 이 네임스페이스 쓰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일단 P라고 하는 것을 써놓기 위해서 이 P가 누구에 의해서 처리될 녀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밝혀놨고요. 이제 여기다가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두 개 과목을 설정을 했어요. 생성자에다가.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면 국어, 영어만 10씩 들어가서 이제 다른 과목은 0이겠죠?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정말 국어, 영어만 10씩 들어갔잖아요. 와, 나머지는 제가 뭐 안 해봐도 알겠죠. 옆에다가 매스라든지 컴이라는 과목을 더 추가하시면은 초기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시겠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초기화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값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